覚悟はできてるよリュウク。僕は死神のノートを分かっていて使った。僕はどうなる？魂を取られるのか？なんだそれ。俺はお前に何もしない。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나 등장인물 중에 다른 인물들을 뛰어넘는 사기캐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캐릭터들 중에서도 신체 능력이 아닌 두뇌로 정점을 찍은 지능 캐릭터들도 큰 매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애니메이션 속 천재 캐릭터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빙과는 한 고등학교의 고전부 학생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리하며 진실을 찾아내는 일상 추리물인데요. 주인공인 오레키 호타로는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이른바 작품의 탐정력이지만 다른 작품의 탐정들과는 달리 열정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의욕 제로의 탐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대한 머리를 굴리지 않으려고 하고 귀찮은 일에 개입하기 싫어한다는 게 큰 특징이죠. 한편 고전부원인 치탄다에루는 45년 전에 같은 학교 고전부 출신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외숙부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루는 오레키에게 45년 전 고전부에 있었던 일을 알아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英雄譚の秘話、それを45年後の後輩が解くか。古典部の活動として気の済むように調べればいい。 당시의 고전부 문집과 기타 자료를 토대로 각자 가설을 세우는 고전부 멤버들. 하지만 단편적인 자료만으로 세운 가설은 모두 허점이 명확한 추론뿐이었는데요. 그 범람하는 가설과 자료의 틈에서 연결고리를 찾아 가장 명확한 이야기를 찾아내는 오레키. 少しは頭を使ってみるか。45年前、4つの資料。それらを結ぶものは考えろ。45年前。 진실은 당시의 학교에서 문화재 탄압이 있었고 에루의 외숙부가 학생 지도자로서 그 탄압을 막아냈다는 것. 오레키는 단지 몇 가지의 자료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만으로 완벽에 가까운 진실을 찾아냅니다. 오레키의 가설은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선생님에게 확인해 사실로 밝혀지는데요. 오레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숙부가 지은 문집의 제목 빙과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냅니다. 評価ってのはくだらないダジャレだ。自分の思いが伝わるようにしたんだ。評価を英語にしたらどうなる？アイスクリーム。だからダジャレだと言ったろ。関谷潤が残した本当の言葉、これだ。愛。 스크림, 私は叫ぶ. 이렇게 늘 귀찮음을 달고 사는 오레키지만 에루와 얽히면서 조금씩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며 성장해 나가는 게 빙과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네요. チタンダさんのためだろ。チタンダのせいだ。お前らを見てるとたまに落ち着かなくなる。それでも俺は何も面白いとは思えない。推理でもして一枚噛みたかったのさ。 천재왕자의 적자국가 재생술의 주인공 웨인 살레마 알바레스트는 빈곤국가 나트라의 왕자로 쓰러진 국왕 대신 섭정에 관여해 망해가는 나라를 부흥시킨 천재인데요. 그 실상은 하루빨리 나라를 팔아넘기고 은퇴해서 놀고 싶은 망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나 작전이 일반인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는 바람에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이루며 나라의 희망이 되어버렸죠. 그럼 웨인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 중 하나가 전쟁인데요. 웨인이 5천의 병력으로 적국 마덴의 금광을 차지하자 3만의 병력을 끌고 온 마덴. 그런데 산맥의 지형 일부를 미리 깎아 적군의 진로를 전방의 좁은 산길로 제한한 덕에 마덴이 밀리는 형세. 마덴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갱도로 침입하는데요. 하지만 침투한 병사들과 함께 무너진 갱도. 웨인이 적장의 심리를 꿰고 미리 파둔 함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바위를 떨어뜨린 진동으로 전군이 야습한다고 착각시켜 적장이 숨게 만드는 것으로 요새를 탈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도중 적군으로 위장해 직접 적장이 있는 본진을 치는 웨인. 웨인은 무너진 갱도의 옆으로 미리 길을 뚫어 놓았는데요. 갱도를 무너뜨린 것은 적장이 갱도의 존재를 잊게 만들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웨인은 군사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사람의 심리를 파고들거나 가지고 노는 것에 탁월한데요. 마덴의 금광산 전투에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적장을 쥐락펴락하며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대승을 거둔 천재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残らず殺すと決めている。
작중 첫 배경이 되는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는 귀족들에게 납품할 특상품을 길러내는 고급 농원인데요. 고아원에서 길러진 아이들 중에서도 주인공 3인방인 엠마, 레이, 노먼은 특히나 최고의 가치를 지닌 천재들이었죠. 엠마는 리더십과 지력, 노먼은 전략, 레이는 방대한 지식 등 각자 특화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너무 천재로 성장한 탓에 세상의 진실을 알아내고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나 귀신들과 맞설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3인방은 진실을 알자마자 고아원 아이들 모두와 함께 탈출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사육자인 맘, 이자벨라에 의해 계획은 저지당한 상황. 마마, いいかな? 에마니最後のお別れを言っても. 에마. ありがとう. あとを頼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레이의 계책은 바로 특상품인 자신이 미끼로 남은 채 하우스에 불을 지른 뒤 아이들을 보내는 것. まさかあの子自分でギルダみんなを外へ私の部屋の子供たちもお願いせめて脳だけでエマあなたも早く逃げなさいこのままではあなたも 그런데 이자벨라가 발신기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발견한 것은 발신기가 부착된 엠마와 레이의 귀. 노먼은 오래전부터 레이의 최후의 보루가 방화인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엠마에게 레이를 저지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탈출 계획을 알려주었던 노먼. いいもの見せてやるから黙ってこい。ノーマンからの伝言。初めからこのハウスで死ぬつもり。僕はそんなことはさせない。絶対に。頼んだよ、エマ。始めよう。 노만. 여기에 뒤늦게 눈치챈 이자벨라의 발목을 잡기 위해 아직 출하가 먼 얘기인 4세 이하의 아이들을 남겨두었죠. 결국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던 이자벨라는 아이들에게 크게 당해버립니다. 혼자서는 조금 벅찰지도 모르지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기어코 이자벨라를 넘어선 엠마와 레이 그리고 노먼. 세 사람은 그레이스필드 하우스를 탈출한 뒤에도 스스로의 신념과 끈끈한 가족의 명석한 두뇌로 많은 사건을 넘어서며 맹활약을 합니다. いいか私の負けよ。いってらっしゃい。気をつけてね。私たちの第一歩。最初の朝だ。 잔향의 테러는 정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테러를 일으키는 두 명의 천재 소년 나인과 트웰브의 이야기인데요.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두 명 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두뇌를 가지고 있죠. 두 사람은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요. 나인은 뛰어난 분석 능력과 판단력 그리고 정보 시스템마저 뚫을 수 있는 해킹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웰브의 경우 뛰어난 기억력과 공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죠. おっと偽物登場ってわけか。 나인과 트웰브는 자신들을 사칭해 무차별 살인을 하려는 파이브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대결 장소는 바로 폭탄이 설치된 공항, 대결 종목은 체스. 공항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원하는 말의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체스 실력은 물론이고 공항 내부를 훤히 꿰고 있어야 했는데요. ナイト F6 だ。頼む。これが次の手 A1 イコール9チェックメイトだ 곧바로 머릿속에서 공항의 지도를 펼쳐 파이브와 팽팽하게 겨루는 나인. 하지만 나인의 노림수는 따로 있었는데요. What's that? Detected in the building at Area 17B. 動くな。 바로 파이브가 있는 관제실을 직접 노리는 것. 공항의 모든 감시 카메라 위치를 외워버린 트웰브가 카메라를 피해 움직이면서 영상을 조작해 나인이 관제실로 향하는 것을 감췄던 거죠. 계속 체스에 응수하고 있는 줄 알았던 나인이 갑자기 파이브의 앞에 나타나는 장면은 소름이 끼치는데요. 이후 파이브의 반격으로 공경에 빠진 나인과 트웰브는 자신들을 쫓는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도박수까지 써가며 파이브의 테러를 막는 등 뛰어난 두뇌 스펙과 임기응변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スピンクス1号です今回の爆弾は俺たちのじゃない止める方法は一つだ市民を守るのが警察の義務だ。 로그 호라이즌은 인기 MMORPG 엘더 테일 속으로 빨려들어간 게이머들이 게임 속 세상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던 시로에는 갑작스럽게 낯선 세계에 끌려갔음에도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살아남으면서 길드 로그 호라이즌의 마스터로 활약했습니다. 시로에는 전투 참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인데요. 특유의 통찰력과 판단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 전술, 예측은 가히 신내림을 받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시로의 진가가 드러나는 장면 중 하나는 파름의 깊은 곳 레이드인데요. 무려 24명이 필요한 대규모의 풀 레이드였죠.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던 레이드는 3마리의 보스를 함께 상대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에서 고전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난이도. 하지만 절망을 앞뒀을 때
시로에가 빛을 발합니다. 2体を同時に相手することは想定内だ。レイドボス同士の攻撃範囲を重ねなければ耐えられると。かなりシビアな位置調整が必要になる作戦です。綱渡りの戦闘になると思いますが。勝つだろう。 새 보스를 상대할 전략의 핵심은 각계격파였는데요. 시로에는 각 보스의 출현 위치와 공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해 새 보스가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파티원 간의 연계는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선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24명 전원의 상태를 파악하며 향후 700초 동안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완벽히 구상하는데요. 그렇게 시로에의 무당급 전투 예측과 작전 지시 덕에 최고 난이도 수준의 풀 레이드를 성공시킵니다. 시로에가 보스의 패턴을 분석해 전투의 진행을 예측하는 장면은 미래를 보고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게임에서도 이 정도 플레이는 어지간한 공대장은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이걸 생생한 전투 현장에서 하는 천재적인 시로에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あの人が何かやったらしいな。終わったよ暁。 르르슈는 지능, 전술, 심리 장악 등 지력으로는 물론 파일럿으로서의 능력, 거기에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의 기아스까지 신체 능력을 제외한 모든 능력치가 최상이라고 볼 수 있는 역대급 사기 캐릭터인데요. 정체불명의 가면, 제로로 활약하면서 자신의 조직 흑의 기사단과 함께 수많은 난전을 승리로 끌고 가는 명장입니다. 그런 르르슈와 흑의 기사단은 코넬리아의 부대가 일본 해방전선을 치기 위해 나리타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나리타로 향해 코넬리아를 습격하기로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병력을 투입한 코넬리아의 부대, 그 한가운데에 끼어버린 흑의 기사단은 코넬리아 부대와 해방전선의 싸움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간 싸우기도 전에 포위를 당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これで我々が勝ったら奇跡だな。奇跡はヤスリなんかしてねえんだよ。この私抜きで勝てると思うのなら私を撃て。私と言い切るか私と死ぬかだ。 이런 상황에서도 르르슈는 냉정하게 코넬리아의 전술을 분석하고 전술에 따른 코넬리아 부대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산사태를 일으켜 전투의 판을 뒤집어버리는 르르슈. 이어서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생존 병력을 기습해 단숨에 우위를 점해버립니다. 르르슈는 사기 능력인 기아스를 가지고 있지만 기아스가 아닌 자신의 지력만으로도 정예 부대를 궁지로 몰아넣는 전술을 펼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활약하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괴물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条件は全てクリアされた。私の勝ちなんだよ、コーネリア。 친구 게임은 우정과 배신을 기초로 하는 일종의 데스게임 애니메이션인데요. 친구 게임에 얼떨결에 휘말린 주인공 카타기리 유이치는 숨겨왔던 천재적인 두뇌와 악당에 걸맞은 만큼 과감한 플레이로 게임을 휘어잡는 능력자입니다. 특히 사람의 심리를 읽고 그 틈을 파고들거나 휘두르는데 아주 능숙해 유이치에게 농락당한 이들만 한 트럭이죠. 그 악마 같은 심리 조종술은 친한 친구에게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요. 친구 게임에 휘말려 두 번째 게임을 하게 된 유이치 일행. 두 번째 게임은 익명으로 치명적인 뒷담을 폭로당할수록 더 많이 전진하고 먼저 도착하면 패배하는 뒷담 주사위 게임이었습니다. 모두 종이에 백지를 낸다면 사이좋게 동시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친구들 중 누군가가 뒷담을 넣어 의도적으로 균열을 일으키는데요. 배신자는 바로 텐지. 텐지의 계획대로 친구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 그룹もうダメっぽくないですか?この中の裏切り者が意図する状況通りにゲームは進んでいった。でも何?ちょっと映像を戻して。嘘でしょ。とんでもない人間を参加させてしまったのかもしれないわ。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밝혀져 버린 배신자의 정체. 심지어 친구들은 이미 텐지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俺がやった裏切り者の探し方は消去法だ。彼はさりげなく入る順番を誘導していた。結果残ったのはお前だ。 사실 유이치는 시작부터 필담으로 다른 친구들과 상황을 공유해왔고 겉으로 보였던 트러블도 배신자 텐지를 낚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시종일관 능청스러운 연기와 빌드업으로 상대방을 낚는 유이치. 그냥 낚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이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틈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압도하는 게 유이치가 가진 매력인데요. 앞으로 더 많이 거쳐야 할 친구 게임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どうせ遅かれ早かれ真実はバレるんだ。友達ゲームに参加申し込みしたのはお前か。
슈타인즈 게이트의 메인 히로인이자 천재 중의 천재인 마키세 크리스. 고작 17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미국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실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인물인데요. 크리스는 오카베가 개발한 전화레인지가 타임리프 장치인 걸 알고 미래 가전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죠. 오카베의 전화레인지는 물체를 과거로 보낼 경우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만 과거로 보내는 일명 D메일을 만들어 실험했는데요. D메일로 인해 개변되는 과거를 관측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을 직접 타임리프 시키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연구소 멤버들. 그런데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아낸 크리스. 脳の中の記憶は簡単に言うと一種の電気的なデータ。記憶データだけなら送ることは可能かもしれない。 그 방법은 바로 인간의 뇌 속 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꿔 하나의 데이터처럼 과거의 자신에게로 전송해 더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뇌과학 박사다운 전문가적이고 창의적인 발상 덕에 간접적으로만 과거를 바꿀 수 있었던 전화레인지가 좀 더 직접적인 시간이동 장치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크리스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인류의 기술을 진보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발명이 오히려 독이 되어 크리스와 오카베는 여러가지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오카베가 늘 장난스럽던 모습도 버리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 작품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아닐까 싶네요. 천재형 주인공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데스노트의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 작중에서 세계 최고의 탐정 L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타공인 최고의 천재인데요. 대외적으로도 명문대 수석 입학생이라는 엄친아 타이틀에 고등학교 때 이미 형사들을 도와 각종 사건을 해결한 타고난 두뇌파입니다. 하지만 L의 도발에 넘어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했는데요. L은 덕분에 키라의 지역을 추려내고 키라가 경찰 관계자라는 결론에 도달해 공격적으로 CCTV와 도청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단숨에 키라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家に監視カメラか盗聴器、いや多分両方だろう。ドアに紙切れ挟まってたじゃないか。実際はまずドアノブ。 라이터는 치밀한 트릭으로 누군가 방에 침입했다는 것을 알아채고 키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하는데요. 문제는 감시당하는 중에는 새로 공개된 범죄자를 처단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감시당하는 이들 중에 키라가 있다는 게 알려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라이터. 先まで犯罪者は死んでいくようにデスノートには記してあるが何の情報も得ていない時報道される犯罪者が死んでいけばいい。どう見ても勉強している受験生を装いながら殺すことができる。ポテチを取り食べる。 그는 공부를 하는 척 과자 봉지 속에 넣어둔 소형 TV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획득하는데요. 그리고 작게 자른 데스노트 조각에 이름을 적음으로써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냅니다. 이후로도 라이토는 L과 아슬아슬한 줄타기, 심장이 쫄깃해지는 두뇌전을 치르며 긴장감을 더해가는데요. L이 죽은 뒤의 얘기를 그린 2부에 가서는 멜로와 니아가 나오기 전까진 아무도 키라의 발톱에 미치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八神君なんだこいつ。キラ事件に関する重大なことをお話し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誰にも言わないよ。何？私はLです。 누구나 다 아는 추리 만화계의 명작이자 대표작 명탐정 코난. 고등학생 명탐정 쿠도 시니치가 검은 조직이 먹인 약에 의해 초등학생이 되어버렸지만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인 덕에 코난으로서 수많은 활약을 해왔죠. 작중에서 엇비슷한 수준의 탐정들은 있지만 코난과 완벽하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두뇌 회전뿐만 아니라 웬만해선 알고 있기 힘든 지식들까지 광범위하게 갖추고 있는 완벽에 가까운 탐정이죠. 이번에 소개할 것은 비쿠니 섬 에피소드인데요. 인어를 먹고 불로불사가 되었다는 130세 무녀 할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섬. 이곳에서 3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폭포와 바닷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2명의 주민과 신사의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속 검은 재로 발견된 무녀 할머니의 증손녀 키미에. 하지만 코난은 숟가락도 들기 힘들어 보이는 130세의 무녀 할머니가 범인이란 추리를 하는데요. 実行犯がいたとしたら犯行可能なのはただ一人君江さんです。君江は3番目の被害者だぞ。君江さんはこの部屋にいます。そんなまさか。 그러나
할머니의 정체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키미에였습니다. 키미에의 가문은 인어전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대로 무녀 할머니 분장을 하며 1인 2역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불에 타 죽은 것은 키미에의 친구로, 친구가 치과 진료 당시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빌려줌으로써 제거된 친구의 치아가 자신의 것으로 오해받게 만들었습니다. あの3人は仲のいい幼馴染だったじゃないか。もしかして3年前蔵に火をつけたの？あの3人が酔っ払って放火したのよ。本当に不死の体かどうか試してやるってね。そんなこと夢にも思わなかったけどね。 3대를 걸쳐 속여온 소름 끼치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이용해 만든 트릭을 코난이 파헤쳐 나가는 게 인상적인 에피소드였는데요. 특히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하는 헤이즈에게 말한 셜록 홈즈의 명언, 불가능한 요소를 모두 없애고 나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 남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속 천재 캐릭터 10개를 모아보았습니다. 같은 천재형 캐릭터라도 비상식적인 기억력 등 초인적인 능력치로 압살하는 캐릭터도 있었고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상대를 휘두르는 캐릭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캐릭터를 선호하시나요?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천재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